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그스 프라이밍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토로그스 프라이밍 이 RAP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외에도 그 RAP를 시행하는 병원마다 여러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각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RAP는 그 혈액의 사용을 이제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프라이밍의 이 볼륨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이고, 일단은 그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그스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캐뉼레이션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캐뉼레이션 전에는 제일 먼저 이제 비너스 라인에 이제 프라이밍된 이 비너스 라인을 비우고, 그 다음에 이 센트리퓨가를 이제 가동을 시켜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리저버나 이런 이제 수액을 빼내는 이제 컬렉팅 백인데, 해서 이제 1번의 클램프를 풀면 센트리퓨갈이기 때문에 롤러 펌프 그냥 롤러를 돌리면 되고, 그래서 이제 리저버에 있는 볼륨을 거의 제로까지 그 0에 가깝게 그 비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회로 내에 그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알부민 200cc를 이제 더 넣은 다음에 다시 또 1번을 풀러서 다시 비워서 이쪽에 채우게 됩니다. 빼내게 됩니다. 그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A라인이 이제 캐뉼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A라인의 압력을 이용을 해서 이 역으로 이렇게 빼내게 되는데, 이 아트리알 필터까지 이제 완전히 빼내게 됩니다. 결국에 남아있는 건 이제 멤브레인인데, 만약에 환자의 볼륨이 충분하다면 이 멤브레인까지 빼내서 다 채워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리저버를 완전히 거의 비우고 이 아트리알 필터까지 혈액을 빼내고, 그 다음에 이쪽을 열고 비너스를 열고 2번을 잠고 이 비너스 라인을 이쪽 인렛되는 라인을 잡고 3번을 풀어주게 되면 이 압력에 의해서 이 역으로 이렇게 비너스 라인까지 혈액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 여기 이제 그 멤브레인에 있는 볼륨인데, 이게 어덜트의 경우는 한 250cc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빼낼 수가 있지만 만약에 볼륨 자체가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상태까지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프라이밍 솔루션을 얼만큼 들어갔냐, 보통 2000cc를 보통 이제 넣은 다음에 저희가 빼내는 양이 한 1000에서 뭐 1000cc, 보통 1000cc를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밍 볼륨은 이제 이 회로에 남아있는 이 프라이밍에 사용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은 이제 1000ml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면 그 환자의 그 헤마토크리트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액을 사용을 못하거나 예를 들어 줄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 이제 RAP가 그 전체 무혈 수술 과정에서 이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거의 루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밍을 이제 끝낸 후에 해야 되고, 이제 비너스 라인 먼저 엠프티하고, 그 다음에 거의 0까지 비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비운 다음에 또 200cc를 넣어서 또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뉼레이션 후에 이제 아트리얼 라인의 프레셔, 이 아트리얼 라인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역행으로 혈액을 충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통해서 이제 비너스 라인과 이제 이 라인을 혈액으로 이제 충진을 하게 됩니다. 볼 제거는 뭐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아에서의 경우에는 이 소아는 자체가 혈액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로를 다운사이징하고, 그 다음에 이 회로의 비너스 라인이라든가 이런 볼륨을 최대한 줄이고, 리저버 레벨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부민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최대한의 이 회로 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줄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A 라인을 빼서 이렇게 채우는 거는 그 소아에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볼륨 자체가 적기 때문에.
CBP는 아무래도 이제 에올타에서 혈액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BP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BP도 너무 낮게 떨어지지 않도록 마취과가 잘 협의를 해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밸브와 밸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와 이제 코로나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비교를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이 판막 질환에 있는 환자에서 볼륨량이 체액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RAP를 증가하는데 더 RAP를 시행하는 데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성인 소아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다 뭐 당연한 거고요.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도 남자가 훨씬 더 RAP를 하기에는 조건이 좋고, 왜냐면 결국에는 체액량 자체가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이 RAP도 이렇게 유리하냐 아니면 좀 불리하냐 이런 걸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혈액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소아에서는 회로의 간결화, 회로의 사이즈를 튜빙의 사이즈를 작게 하고 회로를 너무 길지 않게 적정선에서 길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이 혈액 사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RAP의 실행을 하는 어디에서 실행을 하느냐, 크게 초기, 중기, 후기, 결국에는 RAP를 하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셀세이버를 사용하든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결국에는 혈액의 사용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화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화하거나 세개 쓸 거 한 개만 쓰고, 아니면 쓰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수술 초기에는 이제 회로를 가장 이제 적정한 사이즈로 간결을 해야 되고, 사이즈도 다운 사이즈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프라이밍 볼륨을 줄이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의 볼륨 자체가 상당히 많은 환자라면 이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오토로우스 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체외순환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헤파린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IAD는 이런 헤파린을 주입하기 전에 이제 환자에서 혈액을 혈액 빼게 한 파인트나 두 파인트 이렇게 빼놓는 방법을 말합니다. ANH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빼내서 이거는 이 회로에서 이 헤파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레시 홀블러드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레시 홀블러드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 응고 인자라든지 다 이 회로에서 순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시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볼륨 자체가 좀 많은 환자들에서 유리하고, 환자에서 볼륨 자체를 혈액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중반에는 이 컨벤셔널하게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헤모글로빈 자체가 헤마토크리트 자체가 너무 낮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20% 이렇게 낮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컨벤셔널하게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야 되고, 충분한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퍼퓨전 플로우가 유지가 돼야지 여러 가지 대사 관련돼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이 돼야지 이 혈관과 간질 구역을 봤을 때 간질 구역에 있는 만약에 이데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혈관 쪽으로 수분을 땡겨 오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류량을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저버 레벨을 거의 0에 가깝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액량이 상당히 적은 환자라면 이 세이프티 레벨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많은 양의 리저버 레벨을 가지고 있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이 충분하신 퍼퓨셔니스트들이 사용을 유심있게 관찰을 하면서 이 체외순환을 진행을 해야 돼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관련돼서 블러드리스 관련돼서 과에서 논문을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체외순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되게 하고 싶지 않은, 실제 좀 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렵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소변이 잘 나오게 일단 해야 된다. 라식스라던가 이 만니톨 등의 약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린 아웃풋도 증가를 하지만, 이 만니톨 등은 혈관 안에서 이 삼투압 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이데마라던가 이제 혈관 안으로 이런 볼륨들을 끌어올 수 있다면 결국에는 혈관 안에서 순환 자체가 볼륨이 늘어나는 거가 되고, 그럼 리저버의 볼륨 자체를 상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니톨 등의 약재들을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너스 드레인에 이제 그 어떤 드레인을 더 그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VABD를 사용을 해서 베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니지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비너스의 이제 원활한 그 드레이니지를 도울 수 있는 이 VABD를 시행을 해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 후기에는 이제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그 이제 환자 헤마토크리트도 상승을 시키지만 여러 가지 뭐 사이트레이트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제거를 해서 환자한테 그 이제 뭐 그 렁에서의 이제 펌프렁 상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꼭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경우는 그 환자의 에올타에서 역으로 혈액을 빼서 다시 RA로 넣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에올타에서 이제 헤모필터를 통해서 거쳐서 이제 RA로 다시 농축된 혈액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 RA는 결국에는 이 혈관에서 농축된 혈액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이데마를 계속해서 수분을 혈관 쪽으로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렁이라던가 이 펌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펌프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펌프렁 상태를 호전시켜주고 마이오카디움의 이런 여러 가지 올간의 이데마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환자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제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RAP를 시행을 하면서 뭐 프라이밍 이렇게 리저버에 다시 좀 그래도 이 리저버가 있고 뭐 센트리퓨갈이 오고 뭐 멤브레인이 오고 이제 아트리얼 필터에서 환자한테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너스 라인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 리저버의 볼륨 자체를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이거는 뭐 RAP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저버의 볼륨 자체가 뭐 프라임이 끝나고 나면 700에서 뭐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이걸 냅둔 상태에서 이 정도 그 역으로 그 오토로고스 프라이밍을 한다 하더라도 이 리저버 볼륨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RAP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저버 레벨을 많이 낮추는 과정에서 이제 이 환자 리저버의 볼륨의 레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정말 볼륨이 없다면 이제 회론의 공기 유입의 가능성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점들이 있고, 그래서 또한 이제 퍼퓨전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저버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세이프티 레벨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계속해서 유심히 확인을 해서 적정 헤마토크리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더 수액을 더 첨가를 할 수 있다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여기서 막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제한점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하고, 여기는 이제 고관료를 운영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볼륨이 많은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말 볼륨이 적은 사람이라면, 체액량이 자체가 적은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낮은 퍼퓨전 플로우로 인한 이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 말초에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관류량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산소의 전달도 떨어지게 되고, 이 산소의 전달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시도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데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엔 압력 자체가, 이 압력 센서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 압력 센서에서 압력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엔 소듐이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머리에 그 신호에서 소듐을 늘리기 위해서 이 소변량을 줄여버리고 소듐을 다시 혈관 안에 이제 소듐 자체를 올리다 보니
이래서 다시 이제 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심장 관련돼서 심장병이 있어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신에 이데마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어떤 그 우리 몸에서의 이제 압력을 그 관장하는 센서에서 그 이제 이런 소듐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뭐 환자가 수분을 섭취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이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이 간질구역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이데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데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소듐 자체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환자가 막 물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결국 이데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경험이 많은 퍼fu셔니스트가 이런 거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퍼fu셔니스트들은 이런 거를 시행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많을 거고 저도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고 뭐 배운 점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그 시행을 하기 전에 이런 제한점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RAP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RAP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